보시면 제목이 함수죠. 함수. 거의 뭐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모든 수학의 내용 중에 한 절반은 함수입니다. 절반. 한 50%는 함수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함수가 정말 많이 나올 건데 그 시작이다. 사실 시작을 1학년 때 하긴 했어. 1학년 때 뭐 배웠죠? 정비례, 반비례 이런 거 배웠지, 그지? 그것도 사실 함수지. 근데 1학년 때는 이제 함수라는 용어만 안 썼던 거고요. 그 정비례, 반비례도 함수의 한 종류고, 이제 함수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배워볼 건데, 일단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고등학생들한테도 야 함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해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함수는 관계입니다. 관계. 함수는 관계다. 관계인데 함수하면 항상 등장하는 두 주인공이 누굴까? X, Y. X랑 Y가 두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Z요. Z는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안 나와요. 함수는 비정상적인 마크에서 Z. 아 그래? 그거는 이제 3차원으로 갔을 때. 마크는 저거잖아. 입체잖아. 어? 모든 인생이 지금 마인크래프트야? 그건 3차원이잖아. 그러니까 3차원은 축이 3개란 말이에요. X축, Y축, Z축 이렇게 3개란 말이야. 축이 3개니까 X, Y, Z 3개가 동시에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배울 함수는 다 2차원이거든요. 2차원. 그러니까 X축과 Y축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X와 Y 사이의 관계야. X와 Y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그냥 관계라고만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딱 식으로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이제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엄밀한 의미는 아니지만 이게 가장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함수, X와 Y 사이의 관계식, 이게 함수의 뜻인데, 근데 이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약간 조건이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 X 값들이 이렇게 그냥 뭐 X 값, Y 값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X 값이 1, 2, 3, 4가 있고 Y 값들이 뭐 5, 6, 7, 8, 9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이제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X에 있는 숫자가 Y 쪽에 있는 숫자를 하나씩 선택을 딱 해주는 거야. 마치 나는 솔로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막 하잖아. 그 남자들이 이렇게 여자 선택하고 막 하잖아. 그런 것처럼 X에 있는 원소들이 Y에 있는 원소들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있잖아, 나는 솔로에서 막 선택을 하는데 막 이럴 때 있죠. 막 이렇게 막 한 명한테 막 다 몰빵될 때 있잖아. 그치?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지.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어. 이거 함수에서도 가능해. 이렇게 1도 5를 선택하고 2도 5를 선택하고 이렇게 다 한 숫자만 선택하는 것도 우리는 함수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죠. 이런 일은 벌어져선 안 돼. 용납할 수 없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니? 이런 거? 선택을 하라 그랬더니 나는 이 사람도 선택하고 이 사람도 선택할 겁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매장당하는 거야.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 그래서 모든 숫자가 X에 있는 원소들이 화살표를 날리는데, 화살표를 몇 개씩만 날려야 돼? 한 개씩만 날려야 돼. 화살표를 맞는 애는 여러 개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화살표를 쏘는 X는 한 개만 날려야 돼요. 그죠? 혼자 여러 개를 날리면 안 된다. 그럼 매장당하는 거야. 그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Y에 있는 원소 중 누군가한테 화살표를 이렇게 뭐 하나씩 다 날린 요런 상황이면 이제 우리가 함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X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오직 하나씩, 여기서 말하는 이 오직 하나씩이라는 게 X가 화살표를 하나만 날려야 돼. 그런 의미로 여기 오직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정비례 관계나 반비례 관계, 이런 것도 역시 함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밑에 개념 확인으로 가서 X, Y의 관계를 한번 표로 나타내보자. 이제 X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X를 빵의 개수로 정의했어요. 빵을 X개. 그 다음에 그 빵의 가격을 Y1 이렇게 정의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빵은 하나에 얼마래? 한 개에 500원으로 정해져 있대. 그럼 빵을, X가 1이라는 거는 빵을 한 개 샀다는 얘기잖아요. 한 개에 500원. 빵을 2개 사면 1000원, 그치? 1000원. 빵을 3개 사면
1,500원. 빵을 4개 사면 2,000원. 그치? X값을 하나 정했을 때 Y값이 무조건 몇 개 나와요? 하나 나오지. X 하나에 Y 하나씩 정해지죠. 그쵸? 그리고 이 관계가 바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이기도 해요? 정비례이기도 하죠. X가 2배, 3배 늘어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늘어나는. 그래서 얘는 함수가 당연히 맞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정비례 함수다. 그래서 함수도 맞고요. 참고로 정비례라고도 부른다. 이런 관계를.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면 자연수 X의 약수 Y 그랬습니다. 자, 1의 약수는 누구야? 1이지. 1의 약수. 그죠? 자연수 X의 약수를 쓰는 거야, Y를. 그러면 1의 약수는 1이니까 요 밑에다 1을 쓴 거고요. 자, 2의 약수는 누구죠? 1, 2.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2라는 애가 화살표를 2개를 날린 거야. 1한테도 쏘고 2한테도 쏘고, 그치? 이러면 함수가 된다, 안 된다? 함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얘는 이것만 봐도 함수 아니야. 이것만 봐도 함수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의 약수 1, 3. 얘도 화살표 2개 날린 거고. 4는 심지어 화살표 몇 개 날렸어? 이거 혼자 3개 날렸어요. 그쵸? 미쳤죠? 그래서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 이런 애가 하나라도 껴있으면 함수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X값이 하나로 정해지면 Y값도 하나씩만 나와야 함수다. 자, 내려가서 Y가 X의 함수가 맞으면 동그라미, 함수가 아닌 거는 X표를 쳐라. 다 그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혼자서 화살표를 여러 개 날린 애가 있는가. 그치? 자, 1번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X를 그냥 한 개만 정해봐. 예를 들어 X를 10이라고 해봐. 10보다 작은 홀수가 다 Y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X값은 하나인데 Y값이 몇 개야 이거? 1, 3, 5, 7, 9가 전부 다 Y가 되는 거지. 함수라고 볼 수 없어요. 그죠? 없어. 자, 그 다음에 자연수 X와 6의 최대 공약수 Y. 어떤 숫자와 6의 최대 공약수라고 하면 뭐 최대 공약수가 여러 개의 값이 나오겠지만 몇 개 나오냐 그러면 항상 몇 개 나올까요? 한 개만 나오겠죠. 어떤 숫자와 6의 최대 공약수 그러면 무조건 한 개만 나오지. 예를 들면 내가 X에다 10을 넣었어. 그럼 Y는 이때 뭐가 되는 거냐면 10과 6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X를 10으로 정했을 때 Y는 2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고, 아니면 뭐 내가 만약에 X를 뭐 9로 정했어. X를 9로 정하면 9와 6의 최대 공약수니까 뭐가 나와? 3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잖아. 그죠? 9와 6의 최대 공약수. 이런 식으로 X값을 하나로 정하면 Y값도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연수 X의 배수 Y. 이게 뭐 난리 났죠. 뭐 X 1 하면 어떻게 돼? Y 1, 2, 3, 4, 5, 6, 7, 8 다 되잖아. 그치? 모든 자연수가 돼버리죠. 이것만 생각해 봐도 이거는 당연히 함수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 Y. 요런 거는요, 우리가 딱 읽는 순간 X랑 Y의 관계식이 탁 나오지 않아요?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니까 한 변의 길이에다가 그냥 몇 배 한 거? 3배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하윤아, Y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 식으로 3X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정비례잖아. 그치? 우리가 옛날에 1학년 때 배웠던 Y는 AX 모양으로 써지는 게 다 정비례였잖아. 그죠? 얘는 정비례 관계고요. 정비례는 함수의 한 종류라 그랬죠? 함수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Y는 몇 X 혹은 뭐 Y는 몇 X 플러스 몇 이렇게 식으로 딱 정리가 되는 것들은 함수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넓이가 24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 X와 높이 Y. 민주야,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지? 그것은 사다리꼴이고요. 평행사변형은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렇게 생긴 게 평행사변형이잖아. 얘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맞아요. 평행사변형은 그냥 여기가 밑변 x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띠리리리릭 내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y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x 곱하기 y입니다. 그죠? 근데 x 곱하기 y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된대?
24가 돼야 되는데 x 곱하기 y가 24다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걸 운차나 y는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xy가 24잖아. x분의 24.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이게 바로 1학년 때 배웠던 뭐였어요? 반비례였어. 반비례. 그치? 반비례도 함수냐 물어보면 당연히 함수예요. 그죠? 정비례 반비례 모두 함수의 한 종류였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비례. 밑에 있던 5번은 반비례. 요거까지 생각을 해주면 더 좋겠다. 자, 그 다음에 99쪽으로 가서 함수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수값은 우리가 y가 x의 함수일 때 이걸 y는 fx 이렇게 쓰는데 막 fx 만나면은 되게 막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fx는 아주 그냥 단순한 표현이에요. fx는 그냥 x에 대한 어떤 식 그게 fx입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어떤 문제에서는 뭐 fx가 뭐 3x 플러스 1 이렇게 정해주면 이게 fx가 되는 거고 또 어떤 문제 풀 때는 fx가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fx가 되는 거고 문제마다 x에 대한 어떤 식을 하나씩 줄 건데 그걸 그냥 fx라고 부르는 거예요. x에 대한 어떤 식 그런 의미로.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fx를 이렇게 문제에서 정해줬을 때 만약에 f7 그러면 무슨 뜻이겠냐 이걸 알면 되는 거지. 이거 1학년 때도 했잖아 그치? x가 있던 자리가 뭘로 바뀌었으니까? 7로 바뀌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 모양에서도 그대로 x만 얼마로? 7로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쓴 사람 없겠지. 자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이거는 3이랑 x가 어떻게 돼 있어서 원래? 곱해져 있던 거니까 숫자 대입할 때 이거 기본이죠. 이거 곱하기 살려줘야지 그지? 곱하기 살려주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21 이렇게 되는 거고 22.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어? 이렇게 써 있었는데 만약에 f 뭐 5 했어. 이거 어떻게 하는 얘기야? x자리에 5를 넣어라 이런 얘기죠. x자리 5 넣어라. x자리 5 넣으면 자 여기 5가 들어갈 테니까 이거 이럴 때 뭐부터 해주는 거지? 제곱 먼저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럼 얼마 돼 이거 앞에가? 마이너스 25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7 그대로 붙이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지? 자 그래서 fx라고 써 있으면 x에 대한 어떤 식 그런 의미고요. 거기서 이제 그 x 값에 대응하는 y 값을 x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이 fx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게 y랑 같은 거고요. 그걸 우리는 함수값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함수값이라는 말이나 fx라는 말이나 아니면 y나 다 그냥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때 x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일 때 함수 값을 차례로 구하시오. 그럼 그냥 하나씩 뭐만 해주면 되겠어? x자리에다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치? 지훈아 그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까요? f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x자리에다 마이너스 넣은 거니까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6 될 거고 f1은 뭘까요? 6 될 거고 f2는 뭘까요? 3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fx를 3x로 정의를 해줬네요. 그러면 소은아 fx를 3x로 정의해줬을 때 그때 f2는 뭐라고 할 수 있죠? 6이라고 할 수 있고 f-3은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범준이 요거 fx를 이렇게 정의해줬다. 그러면 그때의 f2는 뭘까 범준아? 그치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고 f-3은 뭘까요? 그렇죠 분수로 쓰면 되겠지 3분의 8 이렇게 그치? 저거 무조건 fx 그것도 같이 적어야 돼요? 누구요? 뭐 그냥 각각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그냥 요 숫자만 써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앞에 요까지 붙여놓으면 이제 약간 그 어떤 그 수학 선생님들의 그 직업병 같은 거예요. 그냥 숫자만 써놓으면 좀 허전하니까 앞에 이렇게 이제 붙여놓는 거지. 자 그리고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거 나와요. 뭐 예를 들어 fx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하거든. 뭐
2F1 뭐 이런 거. 이런 무슨 뜻일까? F는 일단 F1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어떻게 해라? 2를 곱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x가 이거면 어떻게 될까? 일단 f1이 얼마일까? fx가 이거면 마이너스 8이겠지? 거기다가 2를 곱해라 이런 뜻이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앞에 뭔가 곱해져 있을 때는 요거 먼저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요 숫자를 요렇게 곱해서 써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2-2번 2-2번은 식으로 나와 있지 않고 말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함수인데 여기서의 fx는 뭐냐면 자연수 x를 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정의해 줬죠. 그러면 원호야 이때 f5는 뭐야? 그건 fx고요. 자연수 5를 이루는 그건 뭐야? 3. 아, 1. 그렇죠. 1이죠. 1. 그치? 이게 왜 1인지 모르겠으면 똑같이 x자리만 5로 바꿔가지고 이 문장을 그대로 다시 써보면 돼요. 그죠? x자리만 5로 바꿔가지고 써보면 요렇게 있는 요거를 그대로 쓰는데 x자리만 5로 바꿔가지고 아까 원호가 말한 것처럼 여기를 요렇게 여기가 아니지. 여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5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거니까 요거는 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F10은 뭘까요? 그죠? 10은 2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잖아. 나머지가 없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 0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5 플러스 F10 그러면 1 더하기 0 그래가지고 답은 뭘까? 1 그치?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것이 이제 함수의 개념이고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은 뭐 쉬운데 방금 했던 것처럼 마지막 6번만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100페이지에 6번 답 한번 찾아볼래요? 그렇지. 몇 더하기 몇이죠? 맞아요. F2는 말로 표현하면 뭐지, 지훈아? 그냥 말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그렇지. 자연수 2의 약수의 개수인데 2의 약수는 1, 2 두 개 있으니까 F2는 2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F4는 또 말로 표현하면 뭐야? 그렇지. 근데 4의 약수는 1, 2, 4니까 요거 3이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둘이 더해가지고 답은 5다. 그러면 만약에 이 똑같은 문제에서 원호야 F1000은 뭐야? 내가 너한테 물어봤는데 네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이거 배웠잖아. 까먹어서 약속에 수고하는 약속에서 구하는 거 까먹으면 안 되지. 소인수분 해가지고 구하는 거야. 소인수분해. 1000을 소인수분하면 어떻게 되죠? 1000을 소인수분하면 계산하고 있어요. 2의 세제곱이랑 5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됐지. 네. 여기도 이걸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자, 1000이라는 숫자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죠. 요럴 때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더라? 저 3 더하기 1하고 3 더하기 그죠? 요 지수에 있는 숫자에다가 1 더해주고 여기다가도 1 더해준 다음에 곱하면 그게 개수죠. 우리가 이거의 약수의 개수, 약수를 구할 때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구하는 방법 알잖아. 근데 표를 그릴 때 2의 3제곱이면 표 그릴 때 이걸 몇 칸을 해요? 이걸 4칸을 한단 말이야. 2의 0제곱에 해당되는 1부터 쓴다는 거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4칸을 만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1, 5, 5의 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4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숫자들을 써줘야 그래야지 이게 1000의 약수들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3이었는데 칸은 몇 칸 만들어져? 그 3보다 한 칸 더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도 여기가 3이었는데 칸은 한 칸 더 만들어져. 그쵸? 그래서 한 칸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 그게 약수의 개수다. 그리고 16이 되는 거죠. 약수의 개수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역시 정확하게 내가 원호가 까먹었을 것 같아서 물어봤어. F1000. 자, 그 다음에 10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01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2 때 배울 함수는 함수 중에서도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 중3 되면 이제 2차 함수 배울 거고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함수가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삼각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계속 나올 거예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아무튼 함수들 중에서 제일 이제 기본이 되는 함수가 1차 함수고요. 또 모든 함수 단원에서 맨날 여러분들이 그려야 되는 게 그래프예요. 그래프. 자동으로 그래프 그려주세요. 그건 아이패드가 있을 때 얘기고. 너 시험 볼 때 아이패드 갖고 시험 볼 거야? 자동으로 그려주잖아. 그래프 그려주는 프로그램은 많아요. 뭐 인터넷에도 뭐 사이트 들어가면 식 쓰면 그래프 모양 쳐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 손으로 그릴 수 있어야지. 왜 그래프가 그렇게 생기는지 알아야 되고. 함수의 그래프를 파악하면 그 함수의 거의 모든 성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함수,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y는으로 정리해 봤을 때 그때 우변이 ax 플러스 b라는 식이 나올 때 얘를 1차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요 식을 1차 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1차 함수거든. 근데 얘는 1차 식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a가 얼마면? a가 혹시 0이면. a가 혹시 0이 돼버리면은 이 a가 x까지 같이 데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럼 요거 1차식이 아니야. 1차식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1차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뒤에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야 돼. a가 0은 아닙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b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이 뒤에 거 이렇게 날아간다고 해도 얘는 1차식이기 때문에 b는 상관없는데 a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얘가 1차식이 되고 그래야만 이거 전체가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함수를 1차 함수라고 한다.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고, 그럼 필수 문제 1번에 보면 1차 함수인 것을 골라봐라 그랬는데, 자, 기억은 어때? 맞아요. 이거는 1차식으로 인정할 수 있죠.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차 함수 맞아요. 근데 니은은 어때요? 이거는 x가 아예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고요.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부를까? 1차식이 아닌데? 물론 y를 주인공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함수 중에서는 이런 애는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상수.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 상수가 어떻게 그려요? 저거의 그래프는요. y에다 7 찍고요.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x축이랑 평행. 아, 저거? 왜냐면 y 값이 다 7이니까 0,7, 1,7, 2,7, 3,7 다 y 값 7에 찍히기 때문에 이렇게 긋습니다. 때 배웠더라.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이거. 2학기 때 나와요? 1학기 때. 조만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자, D극 같은 경우도 언뜻 보면 1차 함수처럼 보이지만 얘를 이렇게 분배시켜 가지고 자, 정리해 보면 x가 어떻게 돼 버릴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 이것만 남거든. 그럼 얘도 무슨 함수야? 얘도 상수함수야. 얘도 탈락이고요. 자, 리을은 어때요? 리을이요? 네, 리을은 x 플러스 6분의 1 요거 1차식 맞죠? 그죠? 1차식 맞으니까 1차 함수 합격. 미음은 어때요? X제곱. 그죠? 요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얘는 2차 함수입니다. 요거는 2차 함수라고 써놓을게요. 중3 때 가면 이제 지겹게 할 거야. 중3 1학기 때 되면 2차 함수. 자, 그 다음에 비읍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x가 분모로 내려가는 순간 이건 1차식이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불러. 그쵸? 그래서 x가 분모에 내려가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뭐라 불러요, 이거는? 이런 게 이제 유리함수예요. 유리함수. 유리수 알죠? 유리수. 여러분 유리수 그러면은 분수꼴로 나타내진 숫자들을 다 유리수라고 그러잖아요. 뭐 3분의 1이라든가 뭐 마이너스 4분의 3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유리식 그러면 이렇게 x가 분모로 내려가 있는 애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유리식이라고 하거든.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고민하시면 되고 일단 1차 함수는 아니다. 기억과 리을 요게 답이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으로 가시면
이렇게 생긴 fx에 대해서 x값이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일 때 함수값을 구해봐라. 함수값이 이거잖아. x자리에다가 숫자 집어넣고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그지? 앞장에서 한 거. 그지? 그러면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을 때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었다. 그러면 범주는 얼마 나올까? 7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하윤이 f에다 2 넣었다. 그럼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몇? 5. 그렇죠. 마이너스 5. 그럼 끝났고 2번으로 가서 예경이 두 번째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올까? 마이너스 9 나오겠죠. 그죠? 그죠? 여기 x자리 마이너스 2 넣으면 그 다음에 지훈이 x자리에다가 2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2 집어넣으면 5 빼기 4 돼서 1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넘어가 봅니다. 자, 넘겨서 여기가 이제 엄청 중요한 페이지인데 102쪽에 보시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y는 ax를 좀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요. y는 ax가 뭐였지 얘들아? 정비례였지. 정비례. 운찬아, 정비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기억나?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그렇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요 방향으로 지나가는 직선이었고 어떨 때는 요 방향으로 지나가는 직선이었는데 자, 빨강처럼 이렇게 이거 무슨 방향이라고 그러죠 이거? 오른쪽 위 방향. 오른쪽 위 방향으로 가는 직선은 언제 생긴다?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a라는 숫자가 양수일 때. 그치? a가 0보다 클 때 직선이 요렇게 가는 직선. 요런 정비례 그래프가 생겼고 초록색은 거꾸로 이제 오른쪽 아래라고 하죠.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는 언제 생긴다? a가 0보다 작을 때 생긴다. 맞지? 기억나지? 자,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b를 붙인 거예요. 플러스 b 뒤에 플러스 b. 자, 그러면 이 플러스 b는 그래프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어 y는 x라는 그래프하고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하고 이렇게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 y는 x면은 지금 여기 빨간 그래프처럼 이렇게 정비례겠죠. 이렇게 0,0 지나가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정비례겠지. 그러면 뒤에 플러스 1을 붙였을 때 어떻게 되나 생각해봐. 그지? 요 놈 같은 경우는 x에 0 넣으면 y도 0이고 x에 1 넣으면 y도 1이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얘는 y는 x는. 자, 근데 얘한테는 x에 0 넣으면 y가 얼마 되죠? x에 0 넣으면 y가 1 되죠. 그죠? x에 1 넣으면 y가 얼마 되죠? 2 되고 x에 3 넣으면 2 넣으면 얼마 되죠? 3 되고 이런 식으로 항상 x 값보다 y 값이 1만큼 크죠. 그리고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얘는 항상 y 값이 1만큼 큰 상태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될까? 요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한 거? 원래 여기 있었잖아? 요거를 그대로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올린 거. 얼만큼? 1만큼 위로 올린 거. 얘가 y는 x 플러스 1입니다. 얘가 y는 x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뒤에 더해지는 요 숫자, 이제 흔히 b라고 쓰는데 저 플러스 b는요 평행 이동의 효과를 갖고 옵니다. 평행 이동이니까 무엇은 변하지 않을까? 이 직선의 이 각도, 뭐 기울기 맞아요. 기울기가 정확한 표현이지. 이 각도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대로 얘를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효과만 생긴다는 거야. 그치? 지금처럼 양수면 플러스 1이면 위로 한 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3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3칸을 내려가겠죠. 그쵸? 그래서 뒤에 붙는 저 플러스 b라는 숫자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정비례 그래프에다가 위나 a래로 움직이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거를 평행 이동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y는 ax의 그래프가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고 그 뒤에 플러스 b를 붙이는 순간 위로 b만큼 올라가는 거죠. b가 양수라면. 그치? 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럼 밑에 개념 확인을 보면 자, 개념 확인 여기에서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y는 2x의 그래프를 미리 그려줬고요. y는 2x의 그래프는 x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y값이 이렇게 나온대. 근데 우리가 진짜 그리고 싶은 거는 y는 2x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보다 무조건 3씩 어떻게 될까요? 3씩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그지? 그러면은 자 소은아 쭉 불러줘봐. 여기 어떤 숫자들이 와야 돼? 마이너스 여기는 1,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7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떤 점을 찍어봐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여기다 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1 여기다 찍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는 민주야 몇 컴마 몇을 찍어야 돼? 0,3을 찍어야 돼, 그치? 0,3 찍으니까 여기 찍힐 거고, 그 다음에는 1,5를 찍는 거니까 1,5 여기 어디지? 여기 찍힐 거고, 그 다음에 2,7을 찍을 거니까 2,7 여기 찍힐 거고. 그럼 요 점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쭉 일자로 이으면 자 그때 그어지는 요 직선이 바로 y는 2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y는 2x의 그래프하고 은찬아 무슨 상태? 평행이죠. 평행인 상태고 위로 3칸만큼 이동되어 있는 상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 플러스 3의 역할은 평행 이동을 만들어낸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개념 확인은 끝났고요. 그 밑에 있는 필수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필수 문제 3번은 식만 보고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식만 보면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자, 그러면 원호야, 요 놈의 그래프를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래프는 자, 요 그래프를 그대로 어떻게? 위로 한 칸 올리면 되는 거죠? 위로 한 칸, 요렇게 올라간 그래프,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만들고 싶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지? 그러면 운찬아 이거는 요 놈을 요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자, 요 녀석의 그래프를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대로 어디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몇 칸을? 2칸을 내리면 되는 거죠. 2칸을. 여기까지. 이렇게 2칸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요 빨간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되겠다. 쉽죠? 그죠? 자, 밑에 문제 더 쉬워요. 다음 1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괄호 안의 숫자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나는 식을 구하시오 그랬잖아. 그럼 아까 평행이동은 뒤에 붙어있는 상수만큼이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싶으면 3을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뒤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이거 답은 뭐라고 쓰면 돼? y는 6x 플러스 3 그냥 이렇게 뒤에 플러스 3만 붙여주면 그게 바로 답이야. 2번도 마찬가지. 이미 플러스 4가 있었죠? 그 뒤에다가 그대로 이어서 얼마를 붙인다? 마이너스 5를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4였는데 그 뒤에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붙으면 이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계산이 돼가지고 답을 쓸 때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1 이렇게 써주면 이게 답인 거지. 그치? 아주 쉽죠? 네, 그래서 평행 이동된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103쪽에 있는 뭐 6번 같은 문제도 금방 우리가 해결할 수 있죠. 자, 이 문제도 일단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대로 어떻게 할까? 요식 뒤에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쵸? 그럼 이제 계산하면 식이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빼기 3이 되죠. 그죠? 근데 그 함수가 어디를 지나갔대요? k, 마이너스 5. 자, 이거 여러분 기본이죠. 몇 컴마 몇 그러면 앞에 게 무조건 누구 값이야? x 값이지. 뒤에 게 y 값이고.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갑니다 하면 이 점의 좌표를 이 식에다가 뭐 하란 얘기야? 대입하란 얘기죠.
거의 한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몇 컴마 몇을 지나갑니다. 그럼 대입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그러면 y 자리가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5로 바뀌고 x 자리가 k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k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수가 아니야. 이건 그냥 k에 대한 뭐예요? 1차 방정식이야. 이거만 풀면 돼, 그치?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쪽이 2가 되고 이쪽이 3분의 2k가 되는 거니까 k가 몇일까요? k는 3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쌓아 나가야 뒤쪽에 조금 어려운 1차 함수 문제들도 우리가 잘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공교재는 개념책은 98부터 103까지고요. 유형책은 82부터 84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숙제 잘 해오시고 수요일날 시험 볼 거니까 늦지 마시고 수요일날